자, 반갑습니다. 2주차 3차 시강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본격적으로 미분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텐데요. 일단은, 앞에서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을 쭉쭉쭉 이제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갔다고 한다면 사실상 이 미분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는 부분부터는 제가 조금 굉장히 세세하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미적분학이라는 건 이 학문 자체가 수학이라는 학문의 일부분으로서 정의를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고 그 정의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의부터 하나하나씩 꼼꼼히 이제 따져가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게 되는 이런 용어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하나하나 다 짚어가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의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강의 시간이 이제 하다 보면 좀 길어질 수도 있어요. 예. 뭐 물론 뭐 지금까지도 뭐 그렇게 강의 시간이 뭐 짧았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지만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대신에 이제 뭐 숙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강의 시간 치러지게 되면 숙제는 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의 학습 부담을 그나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강의에 최대한 집중을 하시고 예제 위주로 문제를 많이 풀어본다 생각을 하고 수업을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하게 될 부분인 바로 미분의 첫 단계인 미분계수와 도함수입니다. 자, 페이지는 50페이지고요. 자, 50페이지부터 이제 미분이 시작될 건데 일단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x에 대하여 x의 값이 a에서 그 구간 내에 있는 a 플러스 h로 변할 때 y의 값은 fa에서 fa 플러스 h로 변한다. 이때 x의 증분 h를 델타 x로 두면 y의 증분 델타 y는 자,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데 그 몫을 우리는 이 주어진 구간 A와 A 플러스 델타 X 상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시간 관계상 저는 이 파란색으로 지금 끄여져 있는, 그러니까 파란색으로 지금 적혀 있는 이 용어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다 언급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읽어보진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일단은 자, 미분이라는 걸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이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부터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평균 변화율을 알려면 증분이라는 용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0페이지 처음에 나오게 되는 이 증분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조금 용어 정리를 좀 체계적으로 해볼까요? 자, 1번 자, 증분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말 그대로 증가한 양을 말하는 겁니다. 증가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은 증가한 양이라고 해서 증분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 뭐예요?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주게 되면 우리는 이거를 감소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맞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이너스 값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면 결국 감소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걸 통틀어서 우리는 뭐다? 증가한 양이라고 표시를 하고 사실 이렇게 조금 생각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증가한 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변화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변화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화량. 아시겠죠?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 이제 소개되어 있는 바로 평균 변화율입니다.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자, 일단 뜻을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자,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뭐냐면 변화하는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변화하는 비율. 그러니까 뭡니까? x가 이만큼 변화했을 때 y 값은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러니까 즉 x 값이 변화했을 때
y 값이 이만큼 변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비율을 분수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우리는 그걸 어떻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x 값의 변화량 분의 자 y 값의 변화량이 된다는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는 우리가 이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자, 기호로는 우리가 델타 x 분의 델타 y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 델타 x라는 건 결국 뭐겠어요? x의 변화량이잖아요, 맞죠? x의 변화량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줄 수 있냐면 그럼 기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서 어떤 한 점 기준 a를 잡아볼게요. a를 한번 잡아볼게요. x는 a 그러니까 한 점을 지금 잡아볼 겁니다. 그러면 한 점을 잡았을 때 우리 이거는 a가 a 플러스 h로 변화했을 때를 가정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뭡니까? 델타 x는 뭐예요? a 플러스 h 마이너스 a니까 h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우리가 a에서 a 플러스 h로 변화했을 때에 어떠한 함수에 대한 평균 변화율을 알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조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바로 델타 y 값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델타 y 값이라는 건 결국 뭐예요? a 플러스 h 그러니까 a에서 a 플러스 h로 바뀌었을 때 과연 그 함수 값들은 어떻게 바뀌는가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어떻게 되겠어요? a에서의 함수값 fa 그 다음에 a 플러스 h에서의 함수값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결국 델타 x분의 델타 y는 h분의 자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구간 a와 a 플러스 h 사이에서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됐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평균 변화율까지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미분계수라고 하거든요. 마지막 세 번째 미분계수입니다. 미분계수. 자, 수학적인 용어로서는 우리가 미분계수라고 하고 과학에서는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그 순간적으로 우리가 변화했을 때 그 비율을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 미분계수, 우리는 지금 수학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미분계수라는 용어를 쓸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이 미분계수는 바로 뭐냐면 일단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고 일단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요렇게 일단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평균 변화율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델타 x 그러니까 델타 x를 이제 쓰지 않을게요. h분의 바로 쓸게요.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돼요. 자, 요렇게 우리가 그림이 있어서 자, 만약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렇게 그냥 단조로운 함수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fx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x고요. 여기가 y입니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일단은 좌표 평면에다가 fx라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에 자, 우리가 여기를 자, 여기와 여기를 일단 잡아주고 여기를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를 a 플러스 h라고 해서 자, 요만큼의 거리가 h가 된다라고 생각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뭐가 되겠어요? f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f의 a 플러스 h가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가 결국 뭐냐면 이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우리가 일단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요렇게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게 되겠지만 이 두 점을 잇는 이 직선의 뭐가 된다? 기울기라고 할 수 있죠. x값의 변화량분의 y값의 변화량이 결국 뭡니까? 기울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뭐다? 두 점을 잇는 직선 사이의 그 기울기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미분계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h를 0으로 보내는 겁니다. h를 0으로 보낸다는 겁니다. 자, h를 0으로 보낸다면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면 자, 이 변화를 굉장히 작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h를 어떻게 0으로 보낸다. 그러니까 h를 0으로 보낸다라는 말은 굉장히 요 간격을 짧게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요 간격을 굉장히 짧게 가져가서 이 점을 결국 어디로 보낸다는 거죠? 요 a에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 이 말인 겁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그 a에서의 미분 계수를 정의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순간이라는 말만 들어도 여러분들 아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변화하는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h의 구간을 짧게 가져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요. 아주 굉장히 짧게 가져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미분계수가 가지게 되는 기하학적 의미는 나중에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일단 우리는 여기서 뭐다? 이 미분계수를 정의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00번 강조해도 계속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미분계수의 정의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어쨌든 여기서 좀 여러분들 정리를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자 미분계수는 어쨌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에요. 근데 여기서 자 우리가 극한값을 가지게 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극한값을 가질 조건 극한값을 가지는 조건이 뭡니까? 극한값을 가지게 될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뭐냐면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진다는 거죠. 맞나요? 네. 극한값을 가져야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뭐냐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져야 된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자 뭐냐면 미분계수도 결국에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는 거죠. 맞죠? 그 말인즉슨 함수에 따라서는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그러니까 즉 미분계수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함수에 따라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분계수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만
우리는 뭐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냐면, 바로 뭐냐면,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미분 계수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있잖아요. 극한값으로 정의되는 값이 바로 미분 계수니까 우리는 이 미분 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바로 어떻다? 평균 변화율의 자극한 값과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 값이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평균 변화율의 자극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좌미분계수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자,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우미분계수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용어 정리하는데 어려움 없겠죠?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호상으로는 우리가 이 미분계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나타내줘요. 우리는 미분한다라는 기호를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이 어퍼스트로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분 기호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자, 이러면 또 두 번 미분한 건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미분했다고 치고, 우리가 이 미분한 거의 정의는 바로 뭐다? h는 0으로 보냈을 때 바로 뭐가 된다?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어떤 a라는 한 점에서에 대한 미분계수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여기서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이 동일해져야만 우리는 뭐다? f'a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예. 요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보시게 되면 밑에 이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를 나타내주는 기호가 있죠. 그래서 좌미분계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요렇게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렇게 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예. 됐나요? 죄송해요. 이게 지금 요렇게 돼야 되겠네. 좌미분계수는 우미분계수 둘 다 여기 아래 첨자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가지고 표현을 하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따로 적어볼게요. 자, 한 번만 더 적어봅시다. 그냥 귀찮더라도. 자, f의 플러스 a가 바로 뭐가 되냐면 우미분계수. 잠시만요. 이렇게 적을게요. 똑같이. 자, 리미트 h가 0인데 우미분계수니까 이제 0보다 큰 쪽에서 0이 가까워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h분의 요 오는 극한값을 구해줘야 되는 이 분수식은 똑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죄송합니다. 우미분계수. 그 다음에 자, f의 마이너스의 미분계수. 얘는 이제 뭡니까?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졌을 때에 h분의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이거는 역시 A에서의 좌미분계수가 된다는 겁니다. 되네요? 네. 자, 요런 식으로 일단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져야만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예제 2.1.1입니다. 자, x가 1에서 3까지 변했을 때의 fx가 x세제곱 플러스 1의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a에서 미분계수 같아지게 되는 a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먼저 평균 변화율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평균 변화율부터 한번 구해보게 되면 우리가 1에서 3까지 변했을 때 평균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자, 평균 변화율은 바로 3-1분의 f의 3-f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fx라는 것은 어떻게 줬어요? 지금 x세제곱 플러스 1이라고 줬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해 준 결과값은 2분의 뭡니까? 3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10이죠. 그 다음 1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게 되면 2입니다. 따라서 답은 얼마? 평균 변화를 계산해 준 결과값은 4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A에서의 미분계수가 같아지게 되는 A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직접 A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봐야 되겠죠. 자, 정의대로 자, 리미트 H는 0을 보냈을 때, 자, H분의 자, F의 A 플러스 H 마이너스 FI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함수가 지금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걸 그대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H분의 자, A 플러스 H의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그럼 이 극한값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 극한값을 계산해 보게 된다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A 세제곱 플러스 3A 제곱 H 플러스 3AH 제곱 플러스 H 세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A 세제곱 날라가게 되고 H 다 약분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리미트 H는 0으로 보냈을 때 결과값이 3A 제곱 플러스 3AH의 플러스 H 제곱이 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0을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면 얘는 다 0으로 날아가겠죠. 그래서 결과값이 얼마다? 3A 제곱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A에서의 미분계수가 3A 제곱이에요. 따라서 A에서의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게 되는 3A 제곱이 4랑 같아지게 되는 A 값을 구해보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뭡니까? 루트 3분의 2죠? 네, 그러니까 3분의 2 루트 3이 됩니다. 맞죠? 네, 근데 여기서 A의 범위가 이제 1에서 3까지가 돼야 되니까 결국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 정답은 바로 A는 뭐다? 3분의 2 루트 3이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예. 네, 요런 식으로. 답이 왜 다르지? 제가 계산 잘못했나요? 아, 죄송합니다. 이 평균 변화를 계산하는 데 있어 잘못 계산했네. 33은 제가 이게 제곱으로 봤습니다. 다시. 자,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죠. 그러니까 28이 와야 됩니다. 28. 그 다음에 1을 넣어서 계산해주게 되면 2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2분의 26이라서 13이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13이 와야 됩니다. 13이 와야 됩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걸 만족시켜 줄 수 있는 A 값도 고쳐서 적어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안 쓸게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루트 3분의 13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요.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지만 예. 이렇게 적을게요. 예. 그래서 A 값은 그 범위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A만 추려주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계수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예제
2.1.2입니다. 자, 다음 함수가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상수 a, b 값을 구하시오. 이건 전형적인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일단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만 한번 적어보게 되면 fx가 a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2의 제곱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자, x가 1보다 큰 쪽에 대해서 정의된 구간, 그 다음에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정의된 구간, 함수가 다르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죠. 자, 이런 함수에 대해서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했어요. 자, 1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우리가 일단은 미분이 가능하려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아져야 된다 했었죠. 맞죠? 네. 같아져야 된다 했었고, 일단은 뭐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일단은 뭡니까? 우리가 이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을 얘기해 줄 수 있으려면 미분계수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전반적으로 연속인 함수. 자,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는 그런 말 안 나와 있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우리가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일단은 미분 가능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예요? 연속이라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맞죠? 연속이라는 조건이 없다면 우리는 아까 요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준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h가 이 연속이라는 말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네. 만약 연속이라는 말이 없다면 우리는 이 극한값도 어찌 보면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미분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해 주기 위해서는 일단 연속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이 함수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이렇게 달라진 함수가 다르게 지금 정의되어 있는 형태에 대해서 일단은 연속성을 만족시켜 줘야 돼요. 일단은 자, 연속성을 만족시켜 주기 위해서 1을 집어넣었을 때 값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a와 그 다음에 뭐랑 같아져야 된다? 밑에 식에다가도 1을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즉 이게 지금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일단 1번식입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미분 가능해야 된다 했잖아요. 맞죠? 자,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은 여기서 좌미분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좌미분계수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요게 되겠죠? 맞죠? 기호상으로는.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질 때 h분의 f의 요 a가 아니죠. 이제는 a가 아니라 1이잖아요. 1. 자, 1 플러스 h 마이너스 f 1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의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 부분했을 때 h분은 자 계산해 보게 되면 뭐예요? fx가 지금 1 플러스 h입니다. 그러면 1 플러스 h는 1보다 큰 쪽이죠. 그러니까 함수가 뭐가 와야 되겠어요? a에 자 위에 함수가 와야 되겠죠. 1 플러스 h의 제곱.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 자 1에서의 함수값은 우리가 여기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이 가까워질 때 h분의 자 어떻게 돼요?
얘는 계산해 보게 되면 h제곱 마이너스 h제곱 플러스 2h 플러스 1이니까 얘는 결국 h제곱 플러스 2h에 a가 곱해진 요 형태가 돼서 계산해 주게 되면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이고 자 어때요? a에 h 플러스 2가 되죠. 맞습니까? 맞아요? 네,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 h에다 0을 넣어서 계산해 보게 되면 결국 2a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2a. 자, 좌미분계수 1에서의 좌미분계수를 계산해 봤더니 2a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뭡니까? 1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조사해 봐야 되겠죠. 그럼 1에서의 우미분계수 조사를 해보니까 h는 0의 큰 쪽에서 0이 가까워지게 되고 여기는 h분의 a fa 플러스 h f1 플러스 h 마이너스 한 번만 적을게요. 자, 이게 지금 말로 속에서 적으려고 하니까 이게 참 말이 계속 보여가지고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맞죠? 그럼 여기서 이제 f1 플러스 h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 h가 죄송해요. 다시 제가 이거를 다시 죄송해요. 자 0보다 작은 쪽에서 지금 0이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h는 0보다 작은 값인 거니까 음수죠, 맞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1 플러스 h는 바로 뭡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되는 거죠. 1보다 작은 값. 1보다 작은 값이니까 요때는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리미트 h가 0의 좌극한이라고 했을 때 h분의 자 이때는 뭐가 와야 되겠어? 밑에 함수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자 1 플러스 h를 집어넣은 값이니까 결국 뭐다? h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1을 집어넣은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뭐예요? 1 집어넣은 값을 계산해 주게 되면 1 플러스 b죠. 그러니까 1 플러스 b가 빠진 요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죄송해요. 내 계속 실수하네. 죄송합니다. 자, 그러니까 1 플러스 h의 함수값은 얘가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에서의 함수값이니까 얘는 뭐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a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a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걸 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걸 넣어서 계산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걸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요 식에서 1번식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겁니다. 1번식을 적용해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0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h-1의 제곱이 되고 자 a가 지금 1 플러스 b니까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1로만 남겠네요. b 마이너스 b니까 이제 없어질 거 아니에요, 맞죠? b가. 네. 그래서 계산해 보게 되면 리미트 h가 이제 0으로 간다고 해서 상관없죠. 왜냐면 다 날라갔으니까. 자, 그러면 얘는 h 제곱 마이너스 2h 자 플러스 1인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뒤에 마이너스 1도 있으니까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거 h 약분시켜서 없어지게 되면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죠? 네. 요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좌미분계수를 이렇게 계산했으니 우미분계수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우미분계수를 계산해 보게 되면 플러스 자 미분한 거 리미트 h가 0의 우극한으로 갈 때 자 h분의 자 f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1입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h가 양수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리미트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이 갈 때 h분의, 자 여기 와야 되는 함수, 이제 위에 함수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a의 1 플러스 h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똑같이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준 식이 아까 이게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어요? 2a가 나왔죠.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따라서 결국에는 미분 가능해야 된다 했으니까 1에서의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에서의 좌미분계수와 1에서의 우미분계수 같아져야 됩니다.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1번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주게 되면 b의 값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제가 좀 실수가 있긴 했지만 요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한간에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냥 미분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좀 이제 좀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이제 미분하는 방법을 아니까 이렇게 왜 어렵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어디까지나 지금 뭡니까? 미분을 공부 안 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수학은 정의의 학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정의부터 탄탄하게 뭔가 짚고 넘어가야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는 이 미분이라는 것들이 전부 다 쭉 이해가 되어서 공부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미분하는 방법만 알고 이런다면 그냥 공식만 외워가지고 다 배우고 되면 이 책하고 그냥 다 배워도 되잖아요. 맞죠? 예. 근데 이제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최소한 우리가 뭡니까? 외워서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봐야 이제 공식 같은 것도 좀 더 쉽게 외워진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서술형으로 이제 문제를 치게 될 거면 서술형을 만약에 시험 치게 될 거면 이런 과정들 하나하나까지 다 보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그 미분하는 방법을 알면 되지라는 생각을 조금 탈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여기까지만 할 건데, 도함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우리는 미분 공식들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할 거예요.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미분하는 방법만 알면 된다 뭐 이렇게 조금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고, 뭐 처음이니까 이게 나중에는 또 이제 좀 익숙해지면 이제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미분을 처음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미분 공식이,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미분 공식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좀 안 그럴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좀 안 그럴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만 하더라도 이 도함수의 정의를,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나 이 도함수의 정의를 중요하게 다루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안 계셨어요. 그냥 바로 미분하는 방법만 가르쳐 줘가지고 공식 때려 맞춰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러신 분들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이제 그런 선생님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던 분들한테는 이 강의가 미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도 그냥 한번 연습한다고 생각을 하고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이면 반드시 강의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예. 일단 미분계수의 정의를 지금 이제 오늘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도함수의 정의부터 해가지고 미분의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